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킥 합타임 200만 요정 오윤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은 깨발랄 모드시네요. 좋은 뜻이죠? 예. 저는 발랄. 항상 발랄하잖아요. 예. 네네. 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윤혜 씨의 컴백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익환님, 네. 이제 오윤혜님도 공적인 중요한 분이십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이카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W님, 오윤혜는 진짜 대체 불가 캐릭터, 압도적 존재감 다시 한번 확인. 이게 매일 10분씩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24시간은 좀 힘들다. 하지만 10분 정도는 시원하다. 네네. 네, 그렇게 정리해봅니다. 용재송님, 왜 오윤혜가 인기 있는지 정확히 알게 해주네요. 최고. 아유, 감사. 이런 과찬을 사람이 예. 가끔 없어야지 또 그 소중함을 존재감이.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변님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 5일 정도 안 찾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제작진에서 네네네. 에헤이 안 될 소리를.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 자리를 탐내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어제 그 하프타임 하고 나서 이 짤이 그 짤이? SNS에 보면 이렇게 네. 그 공룡이 불 뿜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짤이 어울리는. 너무 묵은 채증이 있어가지고 예. 방송을 쉬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대체 불가 압도적 존재감. 네, 오늘 오윤혜가 본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늘 아마 신변님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던 뇌생남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론에 대해서는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발견한 네네. 한 박사 논문에 따른 이론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네. 자, 경청합니다. 네. 자, 사람은 굉장히 궁합이 중요하죠. 네. 곱슬머리 남자는 좌우 콧망울이 도톰하거나 숱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숱이 머리숱이 아니고 치읓 숱입니다. 그리고 자,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인 여자. 그리고 눈동자에 힘이 넘치는 남자는 콧망울이 두툼하거나 입술이 두꺼운 여자랑 어울립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계속 빵빵 터졌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2007년도에 네. 우리 김명시 씨께서 당시 국민대학교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심지어 박사학위 논문이죠. 이 논문이 국민대에서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냥 이 네 편을 모두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 결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건 상식을 조롱당했다. 이제 부정행위를 교정할 능력 자체가 없다. 굉장히 되게 상실감이 어마어마했는데 저도 이게 박사 논문의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아무튼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정말 씁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뭔가 하고 생각했던 게 오늘이 5.18이라서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대머리 남자 대머리와 네. 주걱턱 여성이 잘 어울린다. 네. 그거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대머리와 주걱턱의 여자가 잘 어울립니다. 예. 눈동자에 힘이 없는 남자는 입술이 얇고 입이 작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대머리와 주걱턱은 네. 저희 세대는 네. 딱 떠오르는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요? 누구? 전두환?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데일리, 낮에 잘 맞는 궁합, 밤에 또 잘 맞는 궁합, 남녀 이렇게 또 궁합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박사 논문 학위의 주제였습니다. 예. 근데 네. 심지어 그 논문도 네. 그 표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절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숙대에서 김건희 논문, 그러니까 숙대 논문은 석사 논문이고요. 맞아요. 국민대 논문은 박사 논문인데 네. 그 석사 논문 검증을 종료 시점 언제일지 몰라. 본 검증을 계속 연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도대체 예비조사 시작 이래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이거 한 60페이지짜리 논문이거든요. 이거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예요? 네. 나는 몇만 쪽 되는 논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숙대 동문회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8%에서 54%의 표절률이 나오고 이건 단순 표절이 아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유영주 회장이 이거는 시간 끌기다. 이거는 눈치보기다. 교육부와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더욱더 큰 시위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 숙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인용하신 네. 대머리와 주걱턱 궁합 좋다 그 네. 논문. 네.
네, 앞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 거를 또 다. 베꼈어요? 예. 아, 그래서 숙면여대를요? 숙명여대에 계시는 네. 구현상 교수님 논문을 네. 베낀 논문이에요. 그게 국민대 국민대 이게요? 박사 논문이. 그거를 이제 베낀 논문이라고 지금 구현상 교수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 논문과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을 일일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봤더니 다 공개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분 얘기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다룬 논문. 여기가 이제 가장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는 제 2장에서 1절의 일부분은 내가 쓴 논문과 똑같다. 거의 토시 몇 개 다르고 진짜 똑같아요. 네. 비교해 놓은 걸 보면. 주역과 음양 오행을 다룬 1절의 이 부분은 네이버 지식백과나 블로그 등을 가져왔었다. 아, 네. 두 부분을 한 명의 저자가 쓴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하나는 박사님 글을 하나의 문단에서, 한쪽은 박사님 글을, 하나는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백과에서. 그러니까 이 글의 수준이 너무나도 편차가 나는 거죠. 아, 이게 근데 박사 논문이라는 거의 포인트 아닙니까? 박사 네. 논문 받기가 제 동생도 지금 하고 있는데 3년째 개고생을 해요. 네. 그래도 받기 힘든 게 박사 논문인데. 네. 근데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유지가 된 거죠. 예, 그런데다가 국민대에서는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근데 숙대도 세상 국민대 박사님들이 전부 다 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숙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왜냐하면 보세요. 석사 논문이 인정이 안 되면 석사가 박탈이 되죠. 네. 그럼 박사 과정 자동 그런 입학 자격이 취소되죠. 아, 그렇네. 예. 지금 뭐예요? 그 조민양 같은 경우는 의사 자격도 박탈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왜? 입시에서 문제가 고등학교 있었기 때, 때문에. 네,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네. 입시에 문제가 있었고 의전원 갈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의사 자격까지 네. 근데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잣대가 심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죠. 네. 최은순 씨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불송치 내역이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네.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22억을 부정수급한 부분. 네, 그 사건. 양평 공흥지구에서 농지에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100억을 차액이 났고 네. 그리고 세금 17억에서 이것도 안 내고 1억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네, 낸 거. 개발부담금. 요것도 불송치. 그리고 장부 조작 사문서 위조. 예. 불송치라는 건 아예 죄를 안 묻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예요? 아예 검사한테, 그렇죠. 송치라는 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하는 거는 네. 검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한다라는 것은 검사한테도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아. 뜻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불송치된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네. 관련돼서 불송치가 된 거죠. 네. 거기는 이제 김건희 씨 오빠만 사문서 위조, 뭘 자꾸 뺏기고 위조하고 그래요. 기술이 대단합니다. 예, 네. 그렇고 이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불송치가 돼버린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사건은,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잔고증명서 네. 몇백억 네, 위조했잖아요. 몇백억. 네네. 340억인가, 하여튼간에 굉장히 단위가 엄청났죠. 단위가 네. 엄청나죠. 이거는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 선고가 뒤로 쭉쭉 미뤄지고 있어요. 쭉쭉 재판이 미뤄지니까.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용도 변경의 사유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래요. 네. 농지에서 이렇게 아파트로 변경되는 경우가 예. 거의 없대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수사 내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랬고 본인은 특히나 원래 ESIND의 대표이사가 최은순 씨였는데 나중에 이 개발이 본격화됐을 때 네. 아들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네. 최은순 씨였어요. 네.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의 계획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에 농사 보면, 짓겠다. 예, 예. 예, 농기구 호미하나 사판자루 경운기. 그다음에 누가 농사 질 거냐 본인이 직접 짓겠다. 그래야지 농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호미 하나, 삽 하나, 경운기 하나를 본인이 그 70 노인께서 직접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농업경영 계획서 네. 이거 자체
거기에다가 농지 취득을 가능하게 해준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기소 범위에서 아예 빠진 겁니다. 그래요. 농지법 위반은 거의 명확해요.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이 2021년도에 찾아보니까 정말 이분은 말씀만 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 국민의 상식의 내를 관통한 건 맞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상식이 점점 무너져가고 상식이 있습니다. 관통당했죠. 네. 더 이상 이런 기사 안 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3부는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해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통해 여당의 입장 알아보고요. 4부에서는 미디어톡 시간에 최근 조선일보의 분신 노동자 관련 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